평균 길이 50cm. 향어다. 회로 많이 드시는 이스라엘에서 향어라고 하죠. 그 사람이 먹기 좋게 육종 개발된 애여가지고 그걸 이제 양식 품종으로 우리나라에서 양식을 하고 있는 거죠. 잉어과의 민물고기 향어는 먹을 것이 부족했던 1973년 영양 보충을 위해 이스라엘에서 들여왔다. 무리를 지어 다니는 향어는 맛이 담백하여 민물회로 인기가 많고 잉어처럼 볶고와 보양식으로 먹기도 한다. 향어 숫자로 6만 5천 마리, 6만 5천 마리 정도 되죠.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양식장에서 지하수를 끌어올려 향어를 기른다. 늘 깨끗한 물과 산소가 공급되지만 향어가 흙을 쪼아먹는 습성이 있어 물은 언제나 흙탕물이다. 언뜻 봐도 잔잔해 보이는 이곳은 향어 치어의 보금자리다. 내 집 안방처럼 때로는 흙바닥에 구르는 일도 감수해야 한다. 저 끝에서부터 끌어온 그물을 이제 수면 위로 올릴 차례. 그물을 올리자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어린 향어떼가 춤추듯 장관을 이룬다. 이게 4월달에 알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큰 거예요. 빨리 키우는 사람들은 2년에서 3년. 거대한 몸집의 향어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르는 한여름의 태양. 그늘 한 점 없는 곳이 이들의 작업장이다. 작은 놈 빠지고 큰 놈 안 빠지고 이갖고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큰 놈은 큰 놈대로 뱃질로 나눠서 키우는 거예요. 작은 치어는 이 좁은 구멍도 통과한다. 언뜻 봐서는 크기가 다 그만해 보이지만 단 1mm도 물고기에겐 큰 차이다. 크기에 맞게 살 곳을 옮겨줘야 한다. 사이즈가 작은 놈들은 뭐라고 해야 되지? 사료 효율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헛사료만 먹는다고 보시면 돼. 선별을 안 하고 키우면은 어릴 때 자주 해줘야지 사료 값을 좀 아낄 수가 있어. 작업은 40분째 계속되고 있다. 바구니로 푸고 걸러내는 작업이 수십 번 반복된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땡볕에 서서 작업하다 보니 목은 타들어가고 얼굴은 빨갛게 익을 수밖에 없다. 몸속에 있는 거니까 하는데 이런 거 치면 치면 팔도 아프고. 집에 가면 그냥 하루가 고단해가지고 돌아 떨어지죠 뭐. 아무리 퍼담아도 고기는 좀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 안쪽에서는
치어 하나하나를 일일이 살펴보는 이도 있다. 카운터 해본 거예요. 그래야 여기에 나중에 키로수를 달아가지고 몇 미 들어가는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치어부터 성어까지 쉬는 일은 하나도 없다. 물속에서의 작업은 육지보다 훨씬 더 금방 지친다. 온몸을 써야 하는 선별이 끝나면 일일이 무게도 재야 한다. 여기에서 사용할 것은 200미, 키로에 200미댐을 사용하려고 작업을 한 것이고 200미 이하짜리는 뺐으니까 그걸 이제 버릴 거예요.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자연산 못지않는 맛과 영양을 담을 수 있다. 치어는 어려서, 성어는 힘이 좋아서 각자 사람 손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 24시간 잠시도 쉴 틈이 없다. 둑이 무너지지 않게 보수하는 작업도 향의 양식장에서만 볼 수 있는 일이다. 향어들이 이 흙을 계속 파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쭉 제방을 자꾸 쪼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너지니까 못 무너지게 내면 중에서 3면은 이렇게 방수포로 안 무너지게 이제 해주는 거죠. 둑이 무너지는 일은 양식장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 혹여 수만 마리의 향어가 일순간에 탈출하는 사고가 벌어질 수도 있다. 특히 장마철이나 비가 올 때는 여러 번 둑을 살펴야 한다. 그러나 사면 중에 한 면은 향어의 원래 습성을 이어가도록 방수포를 덮지 않고 그대로 남겨둔다. 양식장에 향어를 실어나를 기중기가 도착했다. 종류를 좀 사가신다고 하셔서 물속 들어가서 그물질 해야 되겠다. 향어 양식장에서 기중기는 필수다. 향어를 물 밖으로 꺼내려면 사람도 진흙밭을 마다할 수 없다. 아유 이제 소쿠리로 떠낼 건데 이렇게 몰아야 이제 크기가 좋으니까요. 또 담기가. 그런데 수심이 상당하다. 어떤 곳은 까치발을 들고 서 있어야 겨우 물에 잠기지 않을 정도다. 안 되면 이쪽으로 좀 와서 수척근을 잡고 가든가 해야겠다. 왜요? 넘어요. 키 넘어. 키가 넘어요? 제가 키가 85인데 네. 넘어요. 넘어. 취재진도 위험할 만큼 깊은 곳은 수심이 2m에 달한다. 몸을 가누기도 어려운 곳. 바닥은 미끄럽기만 하다. 힘든다는 것보다는 위험하죠. 이게 물속이라 고기들이 파는 자리가 깊은 데가 있어요. 잘못 잡고 들어가면 키가 넘어버리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스럽죠. 동원된 작업자만 7명. 하나 둘. 캐 땡겨. 하나 둘. 하나 둘. 치어 선별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 둘. 그물로 고기를 모으는 작업부터 시작한다. 씨알이 굵어질수록 힘도 더 많이 들어간다. 구석에 몰린 향어가 세차게 요동치기 시작한다. 길이는 약 20cm 정도. 중간 정도 자란 셈이. 이 정도면 이제 알에서 부화된 지 지금 13개월 그 정도 된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종묘로 팔리는 애들이에요.
중간 이제 저쪽 다른 야가장 사가시는 분이 크게 이제 키우실 거예요. 가져가서. 출하량은 약 4톤. 물을 퍼나르듯 대형 뜰채에 향을 옮겨 담으면 기중기가 이를 틀어간 수저로 옮겨 담는다. 생물이다 보니 작업이 지체되면 선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작업자들은 눈코 틀 새가 없다. 두 시간 동안 물속에 있었더니 온몸이 땀과 흙범벅이다. 새참에 자주 올라오는 메뉴는 역시 향어회. 향어는 육질이 단단하고 치밀해서 씹는 감촉이 좋다. 향어회는 한번 먹어본 사람이 계속 찾을 만큼 중독성이 강하다. 초장에 곁들이면 무엇이 더 필요하지가 않다. 고기 맛에 향기가 난다고 해서 그 이름에도 향기 향자가 붙어 향어가 됐다. 이라고 모습 그래도 좀 꿀맛이지. 양식장의 일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맨날 물 만지고 살고 습 차고 그러니까 좋을 일은 없겠죠. 1년 365일 밖에서는 고기를 기르고 안에서는 제 자식을 기른다. 돈 벌어서는 애들 크고 있잖아요, 다. 애들 때문에도 하는 거죠. 진흙에서 수확물을 걷어올리기까지는 앞으로도 수십 번 더 손이 가야 한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기중기가 들어온다. 무거운 중장비가 등장하면 평소보다 두세 배 긴장을 해야 한다. 출하 작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얼마나 내보낼 거예요? 오늘 모르겠네요. 3톤 정도 나가지 않을까 싶네요. 3톤이나 3톤 500. 그 정도. 출하 작업을 할 때는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만으로는 인력이 부족해 사람을 더 동원할 때가 많다. 향어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좀처럼 꼼짝도 하지 않는 그물. 이번엔 가장 큰 녀석들이다. 어찌나 기운이 좋은지 말뚝을 박아놓지 않으면 사람이 밀릴 정도다. 몰아놔야 씻기가 빠르다고 선도가. 향어는 물돼지라는 별칭도 있다. 지금 여기에서 원하는 숫자는 2kg에서 2.5kg거든요. 나는 2.5kg가 못 되니까 빼고 이게 지금 3kg가 되는데 이것도 너무 커서 빼고. 씨알이 굵은 걸 선호하지만 너무 큰 것은 인기가 없다. 대부분 식당에 횟감으로 나가는데 가장 선호하는 무게는 2kg 정도다. 거의 사투와도 같은 향어 출하. 그
그 엄청난 무게 때문에 뜰채가 휘청거릴 정도. 기중기가 없으면 작업이 불가능할 정도다. 기계가 멈추지 않게 사람도 쉴 수가 없다. 그 무게에 사람 몸이 휘청거릴 정도. 발을 헛디디면 물속에 빠질 수도 있다. 짐 빠지는 작업이다. 아버님 그렇게 들면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는데요? 한 8kg 나가겠네, 8kg. 아버님 때는 몇 번이나 해야 돼요? 한 200건. 200건 정도 한다니까. 200건? 이맘때쯤 되면 물을 푸는지 고기를 푸는지도 헷갈릴 정도. 활기찬 향어와는 달리 사람들은 기진맥진한 상태다. 또 한 번 향어가 물 밖으로 옮겨진다. 몸의 힘이 다 빠져나가 속도는 점점 더뎌져 간다.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두 발이 천근만근이다. 고기에 물의 무게까지 더해져 더 쉽게 지친다. 우리 태백에서 눈도 안 타져요. 힘이 들어요. 삼톤이 넘는 향어 출하가 2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 양식장에서 자란 고기는 횟집의 수조에서도 잘 적응하기 때문에 쫄깃한 육질을 잃지 않는다. 이제야 깊게 한숨 쉬어본다. 바빠요. 끝나도 또 딴 데 또 가야 돼. 새벽 6시. 사람 배도 채우기 전 고기 먹이부터 챙기는 시간이다. 빠르고 힘찬 몸짓. 잠시도 가만히 있는 법이 없다. 이게 다 송어죠. 송어예요? 그럼요, 이게 다 송어지. 양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저희 양어장에 지금 한 30톤 정도 돼요. 최근 심각해진 하천 오염으로 송어의 서식지가 점차 줄면서 양식 송어에 대한 의존도는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송어는 기르기가 매우 까다롭다. 송어는 밀국사님 살 수가 없어요. 항상 이게 깨끗하게 해줘야 아주 건강하게 고기를 잘 키울 수가 있어요. 그 맛 또한 깔끔한 송어. 연어과의 송어는 붉은 속살의 부드러움과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의 고소한 풍미를 한 번에 느낄 수 있다. 우리 땅에 서식하는 송어는 산란기에 붉은 빛을 띠어서 무지개 송어라 불린다. 물 관리와 함께 가장 신경 쓰는 점은 성장 속도에 맞게 고기를 관리하는 일이다. 체포망이라는 건데요. 이제 고기를 모는 도구예요. 넓은 그 탱크에서 고기를 몰아갖고 선별하려고 하는 작업이에요. 넓은 수조에서 수백 마리의 송어를 한 마리씩 골라내려면 체포망 같은 도구가 꼭 필요하다. 용천수를 사용하는 이곳은 늘 섭씨 12도의 수온을 유지한다. 송어는 좋지만 사람에겐 서늘하다.
체포망을 좁힐수록 송어의 포위망도 좁아진다. 드디어 설치가 완료됐다. 냉수어종 송어는 성질도 매우 급하다. 여기 큰 거, 작은 거를 나누는 작업인데 작은 거는 작은 거대로 놓고 큰 거는 큰 거대로 와야 성장이 더 빨라요. 물소리도 거칠다. 제때 선별을 해주지 않으면 작은 고기가 큰 고기에 밀려서 성장이 둔해질 수 있다. 동작이 빠른 송어는 한 마리 잡기도 어렵다. 이게 소가 기름이 없어서 굉장히 미끌미끌해요. 습관이 돼야 되지, 습관이 안 되면 고기를 뭐 1시간이라고 해도 1시간이 지나더라도 못 잡을 수 있어요. 살이 통통하게 오른 송어 한 마리의 무게는 대략 1kg 정도. 어른 팔뚝만한 송어가 연신 헤엄치면서 사방으로 물을 튀긴다. 수작업이기에 앞으로 2시간은 더 해야 한다. 더운 여름 일부러 방수복을 챙겨 입어도 무용지물. 작업을 시작한 지 단 몇 분 만에 소나기를 맞은 듯 물이 주르륵 흐른다. 수라하는 고기는 사람 손으로 이렇게 해야 고기가 좋고 나쁘고 눈으로 파악할 수 있고 어깨가 좋은지 안 좋은지 파악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손으로 눈으로 확인하고 판단을 해야 돼요. 사람하고 고기하고 싸움이죠. 고기를 안 잡히려고 그러고 사람은 고기를 잡으려고 그러고. 물고기는 작은 상처만 나도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선별할 때 사람 손만큼 좋은 건 없다. 새 보금자리에서 다시금 안정을 찾은 송어떼. 먹이만 준다고 송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건 아니다. 한 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 그대로다. 물 반 고기 반이라 해도 줄지 않는 송어. 손목은 저려오기 시작하고 체온도 급격히 떨어져 간다. 시간이 많으면은 뭐 7시간, 8시간도 있고 힘들지 않으세요? 물속에 있는 게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 한 3배 정도는 힘들어요. 기운이 넘쳐나는 송어와 달리 작업자의 몸은 탈진 상태. 물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선별을 마치면 2~3시간이 훌쩍 흘러간다. 양어장 청소하는 기계예요. 아, 이 안에도 청소해야 돼요? 그럼요. 깨끗하게 청소해야죠. 7수에 사는 송어는 깨끗한 물만 고집한다. 양식장 사람들은 육지에 살아도 하루 대부분을 물속에서 보낸다. 시커먼 거 이런 거. 안마는 사료를 먹고 계속 분유를 송어가 내뿜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제거를 해줘야 돼요. 송어가 내뿜는 부유물과 이끼까지 청소한 지 이틀만 지나도 금방 이렇게 검게 변한다. 청소를 할 때는 고기가 있는 상태 그대로 물을 빼서 수위를 낮춘다. 성질이 급해 바깥에 조금만 놔둬도 금방 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굉장히 깨끗해지죠, 저렇게 하면.
사람 손으로는 불가능해요, 저렇게 하기가. 수압이 세차장에서 사용하는 고압 세척기보다 더 강하다. 사람이 맞으면 상처가 날 정도다. 저희가 칸수가 8칸인데 보통 하루에 한 칸씩 꼭 해요. 고기를 기르는 사람이라면 단 하루도 걸을 수 없는 일. 강한 수압을 버티기 위해 팔뚝은 물론 온몸에 힘이 들어간다. 수압이 세기 때문에 사람 손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저것도. 세척기를 놓치는 순간 고기도 사람도 위험해진다. 고단한 일이지만 그래도 깨끗해진 벽을 보면 내 몸처럼 개운하다. 바닥에는 고기가 있기 때문에 세척기마저도 쓸 수 없다. 일일이 밀대로 밀어줘야 한다. 관을 설치해 물을 가운데로 빼면 부유물과 이끼 같은 것들이 이곳으로 같이 떠내려간다. 환경이 깨끗해야 고기도 잘 자라고, 말하자면 어병도 없고, 항상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줘야 돼요. 출하까지는 1년. 이곳에서는 매일 이런 수고가 반복된다.